통장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함께 모은 3억 원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진 씨의 손에는 남편의 서류함 깊숙이 숨겨져 있던 부동산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남편 현우 씨였습니다. 주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내연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쥔 수진 씨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휴대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오후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지 않는 잠긴 서랍이었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두고 간 것은 결혼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 봉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34평. 매매가 2억 8천만 원. 계약자는 남편 이현우. 수진 씨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주소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인테리어 영수증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원목 가구. 수입 커튼. 빌트인 가전. 총합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진 씨네 집거실에 놓인 10년 된 소파보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수진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그 아파트 거실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전셋집 월세 30만 원을 아끼려고 버스 2번을 갈아탔습니다. 남편의 건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에 내복 3겹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르는 여자의 이탈리아 가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진 씨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수진 씨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갑자기 잦아진 출장. 주말마다 골프라며 나간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하며 생활비를 줄인 것. 결혼기념일에 중요한 접대가 있어 하고 자리를 비운 것. 딸 은서의 대학 등록금을 다음 달에 하며 미룬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떨렸지만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보다 먼저 차올랐습니다. 수진 씨는 서류 봉투 3개를 전부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앞면, 뒷면,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까지 빠짐없이 촬영을 마친 수진 씨는 서류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수진 씨는 주방으로 가서 찻잔을 꺼냈습니다. 결혼 10주년에 남편이 선물한 백자 찻잔이었습니다. 차를 따르는 손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녹차 향이 주방에 번졌습니다. 수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왔어. 저녁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잡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하얘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남편의 와이셔츠 컬러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 씨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젊은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수진 씨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수진 씨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수진 씨는 욕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대학 동기 변호사 정아 씨였습니다. 정아야. 나 내일 만나야 해. 이혼 얘기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내일 점심에 봐.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전 수진 씨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회식이나 접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세탁기에 옷을 넣다가 멈췄습니다. 코끝에 스친 향은 부드럽고 달콤한 젊은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수진 씨가 20년째 쓰는 은은한 백합 향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회식 어디서 했어요? 을지로 고깃집. 김 이사가 불렀어.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진 씨 눈을 보고 말했는데 언제부턴가 핸드폰만 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의 차에서 여자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길고 곱슬한 염색한 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머리카락은 짧은 단발이었습니다. 차에 누가 탔었어요? 아, 김 이사 딸 태워준 적 있어? 학원 가는 길이라며 부탁하더라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김 이사에게 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아들만 셋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3시간 동안 푹 삶았습니다. 간장 양념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식탁에 촛불까지 켰습니다. 저녁 7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급한 접대 잡혔어. 늦을 것 같아. 수진 씨는 촛불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식어갔습니다. 간장 양념 냄새가 텁텁하게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딸 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안 와? 응. 회사 일이래.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은서는 올해 20살이었습니다. 아이도 느낄 만큼 집 안 공기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밥 먹자.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보다 향수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남편은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심인지, 확신인지.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2인 코스 디너. 35만 원. 접대라면 회사 법인카드를 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카드 결제였습니다. 수진 씨는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변호사 이정아의 전화번호. 아직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화장대 맨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숨을 참고 10초를 버텼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 수진 씨는 변호사 정아를 만났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법률 사무소. 수진 씨는 촬영한 사진 47장을 정아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인테리어 영수증, 그리고 남편과 젊은 여자의 사진. 정아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금액이 보통이 아니야? 3억이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해. 3억만이 아닐 수도 있어? 수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난 2년 동안 생활비를 줄였어. 딸 등록금도 미뤘고.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정아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붙여야 해. 재산 은닉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단순한 바람이 아닐 수도 있어? 정아가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사설 탐정 보고서가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는 카페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내연녀의 이름은 장민서. 32세였습니다. 현우의 건설회사에서 2년간 격리로 일했던 여자였습니다. 퇴사 후 현우와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민서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큰 눈에 긴 머리, 밝은 미소. 수진 씨가 결혼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파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서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서의 과거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다른 유부남과의 관계. 그 남자에게서도 아파트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또 다른 유부남. 역시 거액의 선물을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흔적.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탐정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상자 장민서는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으나 합의로 취하됨. 수진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 여자. 전문 사기꾼이었어. 수진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카페의 재즈 음악이 귓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남편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 그것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았든 진심으로 바람을 피웠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가정의 돈을 빼돌린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이 여자가 사기꾼이야. 전과가 있어? 뭐.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 남편이 횡령한 금액이 더 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해? 회사 장부를 확인해야 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사 대금 정산서. 남편이 회사 돈까지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 위로 빗줄기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정아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남편이 회사 돈까지 횡령한 거면 형사고소도 가능해? 전화기 너머로 정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능해. 그런데 수진아. 그러면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딸한테도 알려질 거야?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증거부터 더 모으자.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상자 장민서. 최근 3개월간 이현우로부터 추가 송금 2억 원 확인. 3억이 아니었습니다. 총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수진 씨의 통장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장민서가 현우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민서는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을 직접 만날 계획이.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민서를 처음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아내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자고 한 것은 민서 쪽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원두 볶는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민서는 물만 시켰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사모님, 현우 씨가 저한테 쓴 돈이 3억이라고 생각하시죠? 5억인 거 알아요. 탐정을 썼거든요.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5억도 아닙니다. 7억입니다. 수진 씨의 손이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가락을 대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한테 준 건 5억이 맞아요. 하지만 현우 씨가 빼돌린 돈은 총 7억입니다. 나머지 2억은 따로 숨겨놨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격리였으니까요. 장부를 만든 게 저예요. 수진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카페의 재즈 음악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현우 씨가 저한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블라우스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은 자국이었습니다. 돈 더 달라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수진 씨는 멍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팔이 가늘었습니다. 15년 전 수진 씨의 팔과 비슷했습니다. 민서 씨. 아니, 김수연 씨. 본명 알고 있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명한 것도. 이전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같은 짓 한 것도 다 알아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잔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사모님. 현우 씨는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현우 씨가 숨긴 2억. 그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회사 장부 원본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허위 계약서 전부. 수진 씨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민서가 수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 남자한테서. 하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사모님이 고소하면 저도 공범이 돼요. 하지만 제가 사모님한테 증거를 넘기면 달라져요. 수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게 식은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래를 하자는 거네요. 네. 저는 증거를 드리고 사모님은 저를 빼주세요. 카페 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 남자가 같았고
그 남자에게 배신당한 것도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먼저 보여주세요. 민서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수진 씨에게 돌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허위 계약서 사본, 그리고 현우가 민서에게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전부 저한테 와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아파트. 그것도 돌려놓으세요. 민서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깐 스쳤습니다. 악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 집을 찾아간 것은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70세.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잃고 아들 현우를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수진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시어머니가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늘 내주던 찻잔이었습니다. 30년 된 오래된 분청사기 찻잔. 금이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수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탐정 보고서, 그리고 남편과 민서의 사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으로 글씨를 가까이 대고 읽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움이, 그리고 분노가, 그리고 수치심이 차례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사설 탐정이 확인한 거예요. 회사 돈까지 빼돌렸어요. 총 7억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젊은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알고 있었어. 수진 씨의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현우가 바람 피우는 거? 6개월 전부터 알았어. 수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보리차가 찻잔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아래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우가 여기 올 때마다 전화를 해. 그때마다 나가서 전화 받더라고. 한 번은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간 적이 있어? 내가 봤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현우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2억이 들어 있어? 내 명의로 돈을 숨긴 거야? 나한테는 세금 때문이라고 했어? 거짓말인 건 알았어.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수진 씨에게 밀었습니다. 테이블을 가로질러 통장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가져가. 어머니. 수진아. 나는 늙은이야. 돈이 필요 없어. 이 돈은 너와 은서 거야. 현우는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이건 내 아들이 한 짓이 아니야. 짐승이 한 짓이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찻잔 옆에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도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지. 현우 씨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횡령으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해라.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에 70년을 산 어머니의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의 손을 한 번도 먼저 잡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서 잘 키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시계가 6시를 쳤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통장과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대신 턱이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정아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허위 계약서 사본, 시어머니 명의 통장. 이 정도면 충분해.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현우 씨 앞으로 이혼 소장과 형사 고소장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3개월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우 씨는 재판정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현우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산 분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재산의 70%가 수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예금, 그리고 현우가 빼돌렸다가 회수된 금액까지. 별도로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서가 넘긴 허위 계약서 원본과 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우의 변호사는 합의를 요청했지만 수진 씨는 거절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서 현우가 수진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현우가 수진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진 씨는 현우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현우 씨. 15년 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수진 씨의 등 뒤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약속대로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수진 씨의 탄원서 덕분에 공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서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서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딸 은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된 은서는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방문 앞에 죽을 놓아두면 한참 뒤에 빈 그릇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옳았어. 은서가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수진 씨의 어깨 위로 은서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풀면서 오래된 찻잔을 꺼냈습니다. 결혼 10주년 선물이었던 백자 찻잔.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찬장 맨 뒤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쓰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새 찻잔을 하나 샀습니다. 은서와 동네 그릇가게에서 함께 고른 파란 찻잔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 수진 씨는 새 찻잔에 녹차를 따랐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햇살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녹차 향이 새 집안에 퍼졌습니다. 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차 한 잔 줘. 수진 씨가 은서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사 잘했어? 네. 어머니, 햇살이 좋아요. 은서도 있어? 네. 옆에 있어요. 잘 먹어라. 둘 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자서 울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수진 씨는 새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열쇠였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열었던 열쇠와는 달랐습니다. 이 열쇠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파란 찻잔 속에서 녹차가 잔잔하게 출렁거렸습니다.